안녕하세요. 우주 생생뉴스입니다. 일을 할 때 월급쟁이든 비즈니스 오너든 업무용으로 차를 이용할 때가 많은데요. 회사에 규정이 없으면 업무용으로 이용한 차의 비용을 처리하기가 막막합니다. 어떤 경우에는 텍스 리턴 시에 클레임이 가능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또 개인 텍스 리턴 시에는 클레임이 안 되기도 하는데 이런 기준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또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차를 구입할 때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야 할지 나의 개인 명의로 차를 사야 할지 어떤 쪽이 더 세금 혜택이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그 궁금증도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. 영상 들어가 보겠습니다. 우선 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게 될 때 네 가지 경우가 있다 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내가 월급쟁이인데 내 차로 회사 업무를 봐야 할 때가 있고, 두 번째로는 내가 월급쟁이인데 회사에서 차를 지급해서 그 차를 이용하는 경우를 들 수 있겠습니다.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는 내가 비즈니스를 할 경우인데요. 솔 트레이더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. 그리고 네 번째로는 내가 비즈니스를 하는데 컴퍼니 구조로 비즈니스를 할 경우 이렇게 차가 처리되는 비용이 틀리다 하겠습니다. 그런데 이 컴퍼니 구조에서는 이 프린지 베네핏 텍스라고 해서 FBT라고 하죠. 요것을 개념을 좀 알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간단히 설명도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첫 번째로 내가 월급쟁이인데 회사에서 차를 지급하진 않고 내 차로 가끔씩 회사 업무를 봐야 할 경우가 있습니다. 이런 경우에는 출퇴근은 청구할 수가 없고 이 출퇴근을 빼고 일하러 가는 곳이 있으면 이 부분을 회사 업무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데요. 비용 처리를 할 수 있는 기본 기준은 레귤러하게 출퇴근을 하는 장소는 클레임을 못하지만 다른 non regular place로의 트래블은 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. 대표적으로 일하는 중에 어디 공장 방문을 한다든지 클라이언트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업무용으로 어디 갔다 와야 될 때, 그때가 가장 대표적일 것이고 두 번째로는 회사에서 일을 하다 가는 게 아니고 아침에 거기를 들렀다 올 경우에 아침에 회사로 출근하지 않고 그 공장이나 클라이언트 사무실로 출근했다면 그 부분도 나의 트래블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. 마찬가지로 나중에 퇴근할 때 내가 집으로 바로 퇴근하지 않고 업무차 다른 곳을 방문하고 집으로 갔다면 그 다른 곳을 방문하고 집으로 간 것도 트래블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이 되겠습니다. 투잡의 경우에 낮에 하는 일과 밤에 하는 일이 틀린데 집을 들리지 않고 낮에 사무실 일을 끝내고 저녁에 하는 일로 바로 갈 경우에는 그것도 트래블 비용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. 하지만 집으로 갔다면 레귤러 플레이스에서 집으로 간 출퇴근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. 내 차를 사용했을 때 보상법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. 회사에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회사에서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. 회사에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는 내가 개인 텍스 리턴을 할 때 클레임을 해야 되고 내가 회사에 청구할 수 있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내니까 나의 이 수익과는 아무 상관이 없게 됩니다. 첫 번째, 회사에 청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그 경우는 아예 돈을 안 주는 회사도 있겠지만 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매월 뭐 클라이언트 방문하는 경우가 많아서 건당 회사에서 비용을 처리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한 뭐 한 달에 대여섯 번 방문한다 그러면 그거를 1년치를 모아가지고 그냥 내 연봉에다가 얹어서 주는 방법입니다. 그럴 경우에는 이제 모터 비클 얼라원스라고 해서 차를 이용하는 데 대해서 이렇게 어, 보조금식으로 지급을 하는 거죠. 보조금식으로 내에게 지급이 되면 건당 액츄얼 익스펜스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걸 보너스식으로 적립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게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모두 나의 그 인컴으로 넣고 나중에 텍스 리턴 시에 내가 실제로 이 내 차를 사용한 부분을 계산을 해서 ATO에 내 인컴 텍스 리턴 때 클레임할 수 있습니다. 대신에 이게 수입으로 잡히니까 내가 내야 되는 텍스도 더 많게 되겠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회사의 비용을 건당 청구를 해서 회사에서 처리해 주는 방법입니다.
그러면 이 비용을 계산하는 방법, 즉 내가 여기 클라이언트에 갔는데 갔다 온 것을 계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이제 센트 퍼 킬로미터 메서드라고 해서 이 1km, 2km당 이 정해진 금액으로 계산을 하는 방법입니다. 최대한 1년에 5,000km까지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2019년 기준으로는 키로당 68센트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여기서 저 클라이언트 방문까지 왕복 40km 였다면 이 40km 곱하기 68센트를 해서 그만큼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는 로그북 메서드가 있습니다. 이 로그북 메서드는 최소 12주간 일로 인한 사용 기록을 이렇게 계속 적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비즈니스로 사용한 퍼센트를 결정해서 이 5,000km 제한이 없이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. 이런 경우는 위에 이제 센트 퍼 킬로미터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차당 5,000km 제한이 있지만 로그북 메서드는 그 제한이 없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은 내가 뭐 한 달에 3-4번밖에 외출을 안 하지만 지방으로 가야 된다면 장거리를 달리니까 그런 경우에 이런 로그북 메서드가 훨씬 효과적이라고 하겠습니다. 센스 퍼 킬로미터랑 두 번째 로그북 메서드가 다른 부분은 센스 퍼 킬로미터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그냥 68센트의 모든 다른 비용이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68센트로 그냥 때려서 계산을 하지만 로그북 메서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내가 뭐 지방에 3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 그게 내가 원래 출퇴근하는 거랑 다 합쳤을 때 한 30% 정도 된다. 그러면 이 12주간 그 30% 되는 걸 증명을 한 다음에 그 30%를 계속 뭐 5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30% 내가 사용한 키로의 30%가 회사로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뭐 비용이나 뭐 감가상각이나 뭐 타이어 교체 뭐 이런 것들도 모두 어,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 이 로그북을 작성하면 5년간 같은 데이터가 유효하지만 비즈니스로 사용한 비율이 틀려지면 로그북을 다시 작성하여야 합니다. 두 번째는 내가 역시 월급쟁이지만 내 차를 쓰지 않고 회사 업무를 볼 때 회사에서 지급한 차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. 회사에서 차를 지급했다는 것은 회사에 있는 차를 잠깐 쓴 게 아니라 회사에서 나에게 차를 지급해서 그걸로 돌아다니는 경우를 말합니다. 세일즈맨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요. 이런 경우는 출퇴근할 때도 이 차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모든 비용이 이제 회사 명의로 차를 샀기 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부분은 회사가 그 개인적인 부분 퍼센트를 떼서 거기에 대해서는 그 사람에게 지급된 보조금으로 계산을 해서 회사가 또 다른 이제 인컴 텍스를 냅니다. 그걸 이제 FBT라고 하는데 이 부분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로그북이나 이 킬로미터 방법으로 역시 적어서 회사에서 산출해서 세금을 내는데 어차피 월급쟁이는 이 회사에서 이 비용 처리를 하기 때문에 내가 할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조금 많이들 착각하는 게 회사에서 나에게 차를 사주는데 셀러리 세크리파이스로 차를 사면 뭐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. 이런 말을 가끔 많이들 하시는데요. 2012년까지는 인기가 있었습니다. 이 셀러리 세크리파이스라는 거는 이제 예를 들면 뭐 보너스 패키지의 일종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. 예를 들면 내가 연봉이 10만 불인데 15만 불을 주면 5만 불에 대해서 텍스를 너무 많이 내니까 너는 이제 10만 불을 주고 차를 한 6만 불짜리를 사줄게. 이런 식으로 이제 딜을 한 다음에 이 셀러리 세크리파이스 식으로 이제 차를 회사에서 사주는 게 인기가 있었습니다. 이후에 이 FBT라는 것이 그러니까 프린지 베네핏 텍스라는 것이 적용되면서 이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. 이 셀러리 세크리파이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옛날같이 텍스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셀러리 세크리파이스로 나온 지급된 이 차를 나의 인컴에 더해서 계산되기 때문에 세금을 더 내는 격이 됩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인기가 없어졌는데요. 그런 이유로 혹시 누가 셀러리 세크리파이스가 좋다더라 하면 혹하지 마시고 더 이상 사용 안 하시길 바랍니다. 세 번째로는 이제 비즈니스 넘어가겠습니다. 비즈니스인데 소울 트레이더일 경우, 이 경우는 월급쟁이와 마찬가지입니다.
회사 스트럭처와 많이 틀린데요. 월급쟁이가 내 차로 업무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. 로그북이나 센트 퍼 킬로미터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내가 인컴 텍스 리턴을 할 때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면 더 많은 비용을 클레임할 수 있다고 믿지만 사실 이 소울 트레이더는 월급쟁이와 크게 다를 게 없다 하겠습니다. 그렇지만 조금 이제 움직이는 반경은 틀리겠죠. 예를 들어서 소울 트레이더 중에 뭐 전기 기사가 있다면 홈 오피스가 되기 때문에 집에서 어디를 가든 레귤러한 일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트래블 익스펜스를 다 비즈니스로 청구할 수는 있겠습니다. 다음 네 번째로 이 비즈니스를 하는데 컴퍼니 구조인 경우입니다. 이 경우가 이 위 케이스들보다 훨씬 복잡한데 내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회사가 나의 고용주이고 나는 고용된 사람으로 처리가 되면서 월급쟁이로서 내 차를 이용하는 거랑 회사 명의의 차를 이용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 하겠습니다. 내 차를 이용하는 것은 아까 첫 번째 경우에 설명드렸듯이 카 얼라원스를 받든지 센트 퍼 킬로미터나 로그북 메서드를 이용해서 비용을 청구하든지 이 두 가지가 있겠죠. 역시 이제 카 얼라원스를 받을 경우에는 나의 인컴에 이 카 얼라원스가 더해지기 때문에 나의 개인 인컴이 올라갑니다. 그만큼 텍스를 더 내게 되는 것이고요. 센트 퍼 킬로미터나 로그북으로 나의 인컴 텍스 리턴 시에 이 비용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아니면 회사에서 이 내 차를 이용한 부분을 보상해주고 그리고 회사에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겠죠. 월급쟁이와 마찬가지라는 경우입니다. 센트 퍼 킬로미터나 로그북 메서드 중에 고를 때에도 이 회사 일이 많을 경우는 로그북으로 클레임하는 것이 금액이 더 커지겠습니다. 센트 퍼 킬로미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,000km의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이제 개인 명의가 아니고 회사 명의로 차를 구입하게 되면 한 가지는 좋죠. 뭐가 좋냐면 회사 명의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사에서 모든 비용을 냅니다. 그래서 회사에서 그 모든 비용에 대해서 텍스 클레임도 할 수 있겠죠. 하지만 이 차를 이제 예를 들면 회사 명의로 사서 내가 개인으로도 사용한다면 이 개인 사용 비율에 대해서는 이 회사에서 개인에게 혜택을 준 것으로 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다시 텍스를 내야 됩니다. 그 텍스를 FBT라고 하고요. 이 프린지 베네핏 텍스인 경우에는 가장 높은 고세율을 매깁니다. 즉 이제 거의 세금이 47%에 가깝게 내는데 나의 인컴 텍스보다 훨씬 세금 비율이 높습니다. 그래서 어차피 컴퍼니가 내 회사라면 회사의 비용을 생각했을 때 내 차를 따로 이용하는 게 훨씬 비용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회사 이름으로 차를 사는 게 낫겠느냐라고 물어보면 사실 모든 비용을 회사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나쁜 점도 있죠. 그래서 이 개인이 사용하는 비율이 40% 이하일 때는 회사 이름으로 사는 게 더 이익일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모든 비용 처리하고 개인 비율이 낮기 때문에 이 FBT도 낮아지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개인 비율이 이거보다 높게 사용하고 내 개인 차를 컴퍼니 이름으로 사려고 한다면 컴퍼니에서 내야 되는 이 FBT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익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여기서 한 가지 참고할 것이 이 FBT를 안 내는 차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짐을 실는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나 뭐 지게차나 아니면 무슨 트럭인데 엄청 큰 트럭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짐을 싣기 위한 용도가 특별히 있고 그리고 그 기계 용도로 사용될 때 그런 전문 용도가 있는 것들은 당연히 회사용이라고 생각하고 이 FBT를 예외로 적용하지 않습니다. 오늘은 차를 살 때 회사 명의로 살까 내 명의로 살까 어떤 게 좋을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회사 명의로 사더라도 회사에서는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만 텍스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한 40%내 개인 사용 용도를 한 40%로 보고 그 이하면 회사로 사는 게 더 이익이고 그 이상이면 개인 명의로 사는 게 더 이익이다라는 나름대로의 결론을 매겨봤습니다. 이 이상의 디테일한 내용은 꼭 개인 어카운턴트와 확인하시고요. 저는 다른 영상으로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